안녕하셨죠? 벽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육친론 기초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편제의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제와 편제는 같은 재성으로 묶어서 하나의 어떤 재라고 하는 통칭된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정편제가 서로 확실한 차이가 있어서 작용력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전제에서는 재성의 역할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편제가 이렇게 통칭된 개념에서 이제 재성의 정제에서 이제 역할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재성이라고 뭉뚱그린 육신에 대해서 역할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기통문호라는 여기에 있는 문구가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돈이 좀 많은 것, 즉 부자가 되는 건 어떤 사주냐, 내 사주엔 돈이 많나요, 뭐 이런 의구점을 많이 갖거나 궁금증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 제기통문호가 되면은 이제 보통 부자가 된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수나 이런 데 보면 제기통문호라는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풀어서 얘기한다면 제 기운이 통해서 어떤 문호를 통했다, 이 말이죠. 문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관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호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월지를 우리가 재강이라고 하지요. 재강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다 뭐 강물에다가 이 그물을 던지면은, 이제 그물을 던져놨다 고기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게 잡아서 올리죠, 그물을. 그때 그물을 막 당기는 게 아니라 그물 코에 해당되는 주요 포인트를 잡아당기면 전체 그물이 오므라지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재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전반적인 큰 덩치가 있는 것을 아주 주요 점을 딱 집어서 그물처럼 들어 올림으로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 그거를 딱 찝는 거를 말하는 것이 재강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물론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재강이라고 할 수 있는 월지가 바로 그러한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월지를 무엇이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월지를 비중 있게 보는 습관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재성이 월지를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기통문호죠. 그래서 이제 제기통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과연 그러면은 이제 제기통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이제 제기가 통문이 되는 것인가, 월지를 어떻게 통했다는 뜻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형태상의 유형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선 강의에서 신왕제왕이라는 개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왕제왕이라는 것은 이제 일간도 튼튼, 재도 튼튼, 이런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과연 또 사주 내에서 신왕제왕 하면 또 부자라는데, 자, 그것이 이제 제기통문이라는 개념과 신왕제왕이라는 개념과 서로 같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떤 유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기통문과 관련해서 신왕제왕을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개의 사주를 이렇게 올려놓고 어떤 모양새가 이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주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간목일간이지요. 간목일간이고, 그 다음에 월지가 뭐예요? 이 인월에 태어났죠. 인월이니까 당연히 간목이 인에 통근을 하겠죠. 자, 통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봄이니까 당연히 자기 계절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계절을 얻는다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왕이라는 개념이 붙는 거죠. 자, 일단 그러니까 간목이 인월에 출생을 함으로 인해서 신왕, 왕의 개념이 붙으니까 신왕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인 중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지장간에.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습니다. 무병갑이 들었죠? 자, 그럼 비율로 보면 7, 7, 16인데요. 자, 이게 이제 초기, 중기, 본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천간에 보시면 분기인 병화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는 이제 본인이 잘 통근을 해서 힘을 얻고요. 이제 이 무토도 이렇게 천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화는 이 간목으로 하여금 식신의 육친으로 자리매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편재겠지요. 자, 이런 편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모두 뭐가 월지 인중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간도 신왕한 개념으로 통근을 이루었고 본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병화를 생하는데, 이 병화를 생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병화의 생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죠, 병화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식신이 바로 인목의 생지의 입장, 그리고 또 이 간목이 본기가 들어 있으니까요, 목생화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간 자신 간목으로부터 생도 받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기인 편제가 여기 시간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약한 것이 이제 무토죠. 무토인데, 다만 이 무토는 이 인월이라면 목극토를 받는 그런 상극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약간 힘을 많이 얻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12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12운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면 이 무토도 인월에 장생을 얻습니다. 생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12운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제 요 12운성의 의미를 아는데, 그냥 12운성의 장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월의 무토도 장생을 얻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 병화가 인목의 생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화생토로 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라 그랬어요? 식신, 생재. 그죠? 식신, 생재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간이 신왕한데 식신을 통해서 재성이 생을 받는 구조.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건전한 일간의 튼튼한 힘을 바탕으로 식신의 생이 잘 이루어지고, 간목 입장에서는 설기가 잘 되는 것이죠. 설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병화인 식신이 다시 재를 생하는 구조로서 식신생재의 모양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월지에서 다 나타난 것이죠. 투간등, 이런 걸 투간이라고 합니다. 천간으로 나타났다, 투간. 이게 이제 바로 월지를 통해서 모든 천간의 글자들이 통했다. 이게 바로 이제 월지를 통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제일 약한 개념은 누가 제일 약해요? 편제가 지금 제일 약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간목은 자기 계절을 얻었고 병화는 여기서 생지를 얻었는데 목생화도 받으니까 당연히 힘을 얻지만 무토만 가장 좀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는 신왕, 제왕, 신왕은 되지만 제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요랬을 때는 이제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순행하는 대운으로 간다 이러면은 인이 월지가 인이니까요. 묘, 진, 사, 오, 미, 신, 유술, 이런 식으로
대운이 흐르겠죠. 순행 대운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목의 지지를 지나서 30년간 화의 대운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청장년 시기로 넘어가면서 무토가 오화에서 힘을 받기 시작하죠. 자, 이런 사오미 구간 30년에서 화생토를 심하게 아니라 이제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러면은 초기에는 약했다가 청장년 시기로 대운이 접어들면서 본인이 식신생재로 힘을 크게 얻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신왕제왕한 형태로 가는 것이다. 대운에서도 이렇게 무토 편제가 이런 계절적인 사오미 대운을 만나는 것도 왕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신왕제왕인데, 이런 것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부자 사주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월지에서 통했다, 기운이. 그래서 재기통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식신생재의 모양을 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식신생재는 뭐예요? 자기 주도의 일 또는 스스로 버는 행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수성가 형태, 자수성가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식신생재,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 자, 이런 것이 재기통분이 돼서 신왕제왕이 대운상에서 제가 왕하게 이루어지면서 돈을 벌게 되는, 식신생재로 돈을 벌게 되는 형태의 재기통분이다, 월지를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사주하고 밑에 사주하고 이제 비슷한데, 다만 이번에는 이 무토가 이 연간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에 편제가 나와 있고요. 대운상을 따지지 않고 여기에 지금 연지의 오화가 아예 등장을 했어요. 차이라고 한다면, 아까는 무토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 무토가 화생토 뿌리가 되는 오화가 이렇게 생을 해줄 수 있는 통분지지를 아예 연지에 갖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대로 동일합니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고 신왕하고 병화 식신이 여기서 장생을 얻어서, 자,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식신생재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인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직 그 육친론 하면서 그 지지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인과 오하고 술이 만나면 우리가 보통 화의 삼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뭉쳐지면 화의 삼합으로서, 삼합이 굉장히 강력한 화의 지지에 국을 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토는 어마어마한 힘을 받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신왕, 제왕의 형태로 또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하고는 형태상으로 좀 다르고, 사주 원국의 편제가 뚜렷이 연지의 통근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화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지는 우리 조부 때의 선대의 영향이고, 이 월지는 우리 부모의 자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주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조부에 의한 이렇게 화국을 짓는 그런 생산작용, 만합의 이런 걸, 인오술 삼합이 전체가 모인 게 아니라 인오술 중 인오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반만 합을 이루어서 화의 기운을 기세를 융성하게 한다. 자, 그걸로 인해서 이 무토 편제에게 강력한 힘을 지원해주는 형태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이것도 식신의 생재의 모양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대의 영향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왕제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 들은 사주는 이제 스스로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수성가하는 형태로 취해 간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선대의 어떤 후광이나 도움이 많이 있는 형태로서 신앙제왕한 형태로 이렇게 식신생재를 한다. 그러면서 본인도 식신생재 하니까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형태상으로 유사하지만 위치와 재성인 편제의 통근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현상, 조금씩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시사주 한번 볼까요? 자, 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주는 이제 병화로 태어났죠?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6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이렇게 월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가 왕한 형태죠. 여기는 이제 재가 왕한 거예요. 일간이 왕한 게 아니라 재왕이죠. 그러면 이제 재가 왕하니까, 재가 왕하면 일간은 월지를 잃어버린 것이 되니까 이제 신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까 이 병화가 시지에 인목에 통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인 인목이 이중 이제 병화를 장생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생지로서. 그래서 이제 힘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성의 통근한 구조에서 월지의 정제의 제왕을 만난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신왕제왕이라기보다도 그냥 충분히 시지의 통근력을 기반으로 인성 기반을 통한 편인의 통근을 통한 월지의 정제를 내 것으로 하는 형태. 자, 이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식신이 생재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이미 기존의 제가 스스로 왕한 형태에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인성의 통근력이 제공된 형태로서 이게 바라보는 형태로 약간 모양이 다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스스로 번 돈이라기보다는 월지에 있는 정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집안의 재력이 있는 그런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에서는 진이 이렇게 진유합으로 육합이 됩니다. 그래서 육합이 되면 진유합 금을 만들죠. 금의 세력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금의 세력을 공고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화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식신인데 이 식신과 정제가 이렇게 육합으로 묶이면서 금의 세력화되기 때문에 재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편인의 글자에 인성이 통근을 하면서 병화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렇게 인과 진이 같이 있을 때 요 사이에 보이지 않게 묘라는 글자가 공엽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직 공엽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인묘진은 순서대로 원래 인묘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묘진이 만나면은 이게 방합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인이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서로 연관 같은 자리에 있으므로 이 사이에 인묘진, 보이지 않게 묘라는 글자를 끌어들여 오는 그런 형태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엽의 형태라는 것이.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모이게 되면 보이지 않게 저렇게 공엽된 글자로서 그 인묘진의 방합이 형성되게 되면은 그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인묘진이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게 강력한 목기운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인성의 세력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병화는 이러한 세력적인 지원을 생을 받게 되는 모양새가 돼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인에 하나 통근을 해서 약하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변수가 작용됨으로 인해서 목방합에 인성 지원을 받게 돼서 왕하게 되는 형태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신왕, 제왕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의 세력이 충분히 일간을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일간은 이미 월지를 장악한 재성인 유금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형태, 극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삼자가 연결되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식신의 개입이 있긴 있지만 진토와 이게 진유합으로 이제 유금으로 육합으로 묶이게 되니까 식신의 역할보다는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신왕제왕한 형태지만 식신생재 모양보다는 주로 인성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병화가 월지의 유금인 정제를 내 것으로 취하는 형태의 신왕제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안에 좀 재력이 있는 모양의 형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형태도 이제 신왕제왕의 형태의 또 일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경금으로 태어났는데요. 여기 이제 월지가 해수로 식신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일간은 근데 이제 월지에서 이제 기운이 빠져나가죠. 기운을 설하게 되니까요. 금생수로. 근데 일간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신금 위에 앉아 있죠. 그래서 이 신금이 통근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제 월지에서 통근을 하지는 못했지만 경금이 신금 위에 앉아서 충분히 통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식신은 다시 해묘, 똑같이 해수와 묘하고 미가 만나면 이것이 이제 삼합이라고 그래서 또 아까 인호술처럼 해묘미 삼합의 목국을 이룹니다. 목의 국을 이루죠. 목의 국. 자, 그렇게 근데 그 중에서 뭐 해묘 두 자가 만났죠. 해묘미 중에서. 자, 이렇게 하면 세력을 이루는데 삼합 중에 반합을 또 하게 되죠.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목이 되면 이게 또 재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천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정제가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세력적으로 이렇게 규합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월지 식신을 기반으로 한 을묘인 정제와 이렇게 삼합 중에 두 자인 해와 묘가 만나 반합을 이루어서 전반적으로 식신을 포함한 재의 어떠한 세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력이 이런 세력이 뭉치면 여기가 정제라 하더라도 세력화되면은 대체적으로 편재적 성향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많이 하거든요. 뚜렷이 이제 정제가 나와 있다 해서 이게 다 정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세력화된 제 형태다 그래서 편재적 성향을 띠니까 사업적인 성향이 많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식신을 포함하니까 자기 능력으로서 재의 국을 이루는 그런 형태니까 이것도 역시 재가 왕한 형태죠. 자, 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가 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력화된 재를 이 신금이 하나만 일간으로 통근으로서 유지를 시켜주면 이 재를 내 것으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해월을 출생이니까 순행하게 되면 해자축 임묘진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행을 하면은 해, 그 다음에 술, 유, 신 이렇게 가니까 금의 지지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일간을 통근을 시켜주는 대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신왕한 형태로 가겠죠. 그런 시기에. 그럴 때는 이제 신왕하면서도 이미 제왕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왕제왕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결국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 제왕한 월지의 재기 통문한 형태를 경신이라고 하는 일주가 더욱더 신왕해지면서 완벽하게 재를 내 것으로 하면서 신왕제왕의 형태로 가니까 결국 이런 것은 또 이제 식신 생재니까요. 내 자수성가나 내 힘으로 돈을 버는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천간의 정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화인 정관도 나와 있어서 이 세력에 있는 재가 목생화 해주죠. 그래서 재의 세력이 관까지도 생해주는 역할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재의 세력이 내가 내 능력으로 재를 벌어서 그 관으로서 세력까지 얻게 되는 그럼 사회적인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신왕제왕한 형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네 개의 사주로 이제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요러한 형태들이 우리가 이제 재기 통문을 한 월지를 중심으로 이제 기운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재기 통문을 통해서 이제 신왕제왕한 형태로 이렇게 원래 구성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신왕제왕을 완벽하게 이루든가 하면서 이런 지금 이제 식신생재 모양을 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재를 크게 불을 이루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재기 통문이 어떻게 하면 재기 통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형태적인 부류에서 요런 형태들이 이제 전형적인 부자 사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제와 편제에 대한 이제 편제는 개념 말씀드리고 이제 그 역할은 정제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그 편제 2강과 오늘 3강을 통해서 이 재성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제다 신약이냐 또는 재기 통문을 해서 부자가 되느냐, 뭐 가난하냐 부자가 되느냐, 요런 두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제 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벽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성, 즉 정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